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수제악기라고 사람들이 비싸게 사요. 수제악기? 수제악기가 비싸나? 자, 비싸야 되나? 그러면은 자동차들 다 기계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들 엄청 싸고, 손으로 만든 자동차 비싸야 되나? 손으로 만든 차 비싸야 되겠죠. 근데 현대에서 자동차를, 아반떼를 손으로 만들었대. 그럼 비싸게 사야 되겠다, 그죠? 응? 근데 의문이 들잖아요. 현대 직원 중에 손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을래나? 롤스로이스, 페라리 이런 데서 손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이태리 장인들이나 롤스로이스 이런 기술자들이 있나 보다 하는데, 현대에서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게 수제라는 개념이 되게 그래요. 명품 옷을 만들어요. 샤넬 이런 데서 명품 옷을 만드는데, 몰래 가서 봤더니 재봉틀로 옷을 드륵드륵 꼬매고 있어요. 그럼 기계로 돌린 거잖아. 그러면은 수제가 아니네요. 우리 집 화장실이 어제 물이 새서 우리 집 앞에 행복 인테리어 아저씨가 와가지고 손으로 막 타일 시멘트 해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화장실을 타일을 다시 다 깔아줬어요. 그 이제 우리 집 화장실은 오늘부터 수제 화장실이에요. 그죠? 비싸야 되겠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어찌됐든 석 달에 한 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량 생산을 하죠. 앞판은 김만복 할아버지가 앞판을 깎고, 뒷판은 김만복 할아버지의 아들이 깎고. 자, 그러면 그게 수제가 되나요? 하루 종일 앞판을 깎아 그 직원들 데려다가. 그러면은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수제 제품을 만든다거나 수제 악기를 만든다고 하나? 그거를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자본주의의 이런 그 필요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산업혁명 전 단계, 어떻게 보면 더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걸 간의 수공업, 그러니까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작업, 수제품, 수제악기라고 하지 않아요. 공장제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로 돌린다고 악기를, 그러면 수작업이 아니면은 목재를 기계에다가 딱 넣었더니 드륵드륵 해서 자판기처럼 악기가 딱 나오냐? 아니에요. 어차피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럼 톱으로 썰었어? 그러면은 수제 악기고, 전기톱으로 웅 하고 했어. 그러면은 수제 악기가 아니고, 어차피 톱질인데 손으로 쓰는 톱이나 전기톱이나. 우리 집 그 가구가 있는데, 요즘에 가구 조립하는 악기 많잖아요. 아니, 조립하는 가구 많잖아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손으로 돌렸어? 그럼 이제 수제 가구. 그게 아니고 그 전동 드릴로 드르륵 해서 저기 나사를 박았어? 그러면은 공장제 가구? 수제 가구가 아니고, 좋아. 드라이버로 하고 막 손으로 잘랐더니 이제 그거는 이제 수제 가구가 되나? 자, 여러분들, 당연히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는 더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개념으로 봐야지. 수제 악기, 공장제 악기, 얘기했지만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죠. 수제, 그걸 공장제 수공업을 수공업, 공장제가 중요하지. 수공업 하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수공업, 수제 악기. 어차피 나무를 자를 때 전기톱으로 자르고, 파낼 때 조각칼로도 파내겠지만, 드릴 갖고 드르르르 파내기도 하고, 대패, 손으로 미는 대패도 있고, 그 기계로 윙 하는 대패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제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마. 이게 손으로 했나 안 했나. 굳이 따지자면은 이 얇은 판을 프레스, 증기 이런 걸로 기계로 꾹 눌러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거는 좀 그 악기 개념이 달라지는 거고,
손으로 파나 기계로 파나 이미 심로에서 30년 전, 40년 전에 독일에서 깎아내는 기계를 샀어요. 웅 하면은 판을 이렇게 프레스로 눌러서 이렇게 배를 볼록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나무를 기계로 파내는 기계를 저희 구입해 와서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물론 프레스로 누르는 악기는 이제 엄청 싸지죠. 뭐 3,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손으로 파냈다, 기계로 파냈다, 이제 파낸 악기가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좀 애매하죠. 가구 같은 거, 슈타인웨이 피아노 있죠. 플리겔 뭐라 그래야 돼? 그 대형 피아노 플리겔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지? 그런 피아노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옆 모양이 이렇게 날개처럼. 그거 다 기계로 그 증기랑 압력을 해서 휘어요. 그리고 그 앞판은 깎아내는데 첼로도 옆판 있죠. 옆판 이렇게 옆판 이렇게 짤록짤록 하잖아요. 그거는 평평한 나무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휘어요. 휘어서 만드는 거예요. 어느 그 수제 악기라고 비싸게 물론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손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다 손으로 만들지 그럼 뭐로 만들어? 그냥 기계 단추 눌러서 만드나? 전혀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뭐 수제 악기라고 해서 약간 환상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태리에 뭐 갈리아노 뭐 3대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하게 뭐 악기를 배워 오신 분이 아니면 이태리로 할게요. 3대째 내려오는 그 목재 판매상들이 있어요. 이태리 크레모나 저는 가봤습니다. 갔는데 가면은 악기 제작하는 공방들 그 골목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목재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도 막 2대째 3대째 해가지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제목해서 건조했던 나무들을 팔아요. 그럼 아판나무 요 아판나무 하나가 막 2,000달러 막 2,000유로 막 이래요. 뭐 싼 것도 싼 거 있겠지만 그 앞판만 막 300만원 뒷판만 뭐 400만원 재료값만 이런 악기들을 갈리아노 4대손이 가가지고 딱 보고서 이거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악기 제작자들도 그 할아버지가 사놨던 그 목재 이런 것들을 쟁여놔서 창고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파내면서 붙여가지고 앞판 깎아놓고 두들겨서 음정 들어가면서 땡땡. 근데 요즘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 기계 되면은 찡해서 그 울린 판이 나와요. 그 울린 곡선들이. 그럼 주파수 맞춰갖고 기계로 이렇게 해서 더 정밀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만들어요. 설계도면이 있어요. 설계도면 막 이렇게 재가지고 뭐 이렇게 막 깎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설계도면이 있어요. 몇 센치, 허리 몇 센치, 두께도 다 다른 거 아시죠? 가운데 악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두께, 판의 두께, 옆에 두께, 또 좌우의 두께가 달라요. 한쪽에는 사운드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음을 내는 쪽이 판 쪽은 조금 판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바 이런 얘기하면 이해하시나요? 베이스바를 그 구들장처럼 천장에다 앞판 천장에다 붙여놓는 게 있어요. 하나는 기둥이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긴 나무를 위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눌리는 힘이 강하니까 이쪽은 좀 더 두꺼워요. 두껍고 얇고 점점점 두껍다 얇아지고 당연히 이 앞뒤로도 그러겠죠. 위아래로도 옆으로도 다 사이즈가 달라서 또 그 목재의 특성에 맞춰서 두들겨 가면서 땅땅땅 판 조절해 가면서 나무가 엄청 얇아요. 생각보다 앞판이나 뒷판이나 전등에다가 판을 비춰보면은 그 셀로판지처럼 빛이 투과가 돼요. 그런 식으로 봐가면서 또 군데 다 두께를 다 재가면서 설계도면대로 틀에 맞춰서 하고 또 그 판의 특성에 맞춰서 하고 또 칠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가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뭐 스트라디바리 시대면은 뭐 구스타프 말러 뭐 이런 화가들 구스타프 말러 음악가인가? 하여튼 뭐 말러 동네에서 유명한 말러한테 뭐 염색약을 그 염료를 사서 또 리스를 사서 발라갖고 칠하고 또 칠도 막 몇 겹씩 칠해요. 그냥 한번 쓱 칠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공장제 싼 거는 이제
스프레이로 칙 자동차처럼. 또 그럼 그게 또 그게 나쁜 거냐? 그러면은 그 페라리 이런 유명한 벤틀리 이런 차도 그 도색할 때 다 스프레이로 칙 하고 하는데 그럼 나쁜 거냐? 이게 좀 애매하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제작자의 특성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괜히 누가 수제라고, 그러니까 수제니까 좀 더 비싸고 뭐 그만큼 손으로 더 정성 들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대가 나와야지. 갑자기 그럼 저희 중국 악기들 있잖아요. 중국 악기들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악기들 그럼 다 수제예요. 우리나라 그 70년대 80년대 요때쯤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그 불쌍한 여공들 그 잠도 안 재우고 운동화 만들었죠.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손으로 붙이고 본다고 붙이고 자르고 깎고 월급 안 줘갖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줘갖고 우리 전태일 열사가 그거 했었죠. 그럼 그때 만들었던 짝퉁 아디다스, 짝퉁 나이키 신발 다 손으로 만들었는데 여공들이 그럼 수제 신발인가 그게? 정성은 들였겠지만 기계로 돌리는 설비가 능력이 안 돼서 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 쫙 사람들 모아놓고 창고에다 모아놓고 앞판 깎고 뒷판 깎고 퍼플링 심고 한쪽은 헤드만 깎고 그래서 누가 또 조립하고 또 공장장 아니면 제작자가 저기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다 검수하고 그럼 이거 수제 악기죠? 수제 손으로 만드니까 수제 악기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수제 손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수제라는 환상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제작자가 말 그대로 뭐 현대 아반떼가 나왔는데 뭐 현대 창립 뭐 몇십 주년 기념 해가지고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제1공장 공장장 제2공장 공장장 막 해가지고 공장장들이 모여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오차 뭐 나사를 하나 만드는데 0.001mm의 오차로 항상 만들다가 0.00001mm 나사를 막 제작을 해갖고 컨셉카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 그러죠? 한정판이야.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공장에서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대량 공장제 수공업으로 만들었다고 악기를 게다가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전기톱 돌리고 그 기계로 깎고 손으로 하더라도 공장제라고 단추 눌렀더니 디디디디디 해서 뭐 통조림 만들어? 통조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띡 했더니 윙 돌아갖고 첼로 띵 나오고 윙 돌아갖고 첼로 띵 나오고 그게 아니죠. 어차피 손으로 깎아요. 전기톱으로 깎고 뭐 끌로 깎고 손으로 붙이라고 뭐 스프레이를 하더라도 손으로 스프레이로 칠하고 그런 거예요.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악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전 좀 그래요. 어차피 약간 그런 공장제나 이렇게 보급형 브랜드가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장인이 아니라 이런 상표가 붙어서 나오는 악기들은 좀 유행을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행 타는 악기, 유행 타서 가격이 형성되는 악기를 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심로라든지 이런 뭐 40년 된 이런 때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성능에 맞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맞는 성능이 맞는 가격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손으로 만들지만 뭐 수제해서 뭐 100만 원 심로 뭐 수제 뭐 정말 뭐 안토니오 뭐 어쩌고 저쩌고 심로 뭐 이래가지고 200만 원 정성 들여 만들어서 이게 적정 가격으로 봐야지. 무슨 갑자기 뭐 효정 뭐 정현 뭐 이런 거 메토 해가지고 뭐 200만 원 뭐 손으로 만들었다 수제로 만들었다 이래서 200만 원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통도 없는 이런 악기사들에서 악기 공장에서 수제입니다 이러고 뭐 1000만 원 800만 원 이러면은 솔직히 말 그대로 그 돈이면은 그랜저 사지, 그 돈이면은 제네시스 사지, 그 돈이면 좀 더 보태서 벤츠 사지 이러듯이 돈 1000만 원이면은 중고 자동차 가격이죠. 뭐 자동차랑 악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냥 악기니까 뭐 800, 1000, 뭐 2000, 뭐 막 갑자기 악기는 뭐 1억 이러니까는 800, 1000 우습게 보는 거지. 공장제 브랜드로 이 세상에서 그 목재 산업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악기 산업입니다. 아무리 비싼 가구 뭐 하더라도 악기만큼 목재 가격 대비 제품의 가격이 확 뛰는 게 없어요. 근데 막 800, 1000 막 이래버리면은 그 돈이면 크레모나 가요. 크레모나 가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크레모나에서 공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저가 악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진로나 효정 이런 악기들이 안정이 된 거죠. 가격이. 그 곡선이 수요 공급 곡선이 맞는 가격이 형성됐으니까는 뭐 자기네가 뭐 수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2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가는 뭐 40, 70 이런 악기는 그냥 프레스로 찍었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밀링 머신 같은 게 있어서 악기 만드는 뭐 그 기계가 있어서 찡 하고 깎아낸 거죠. 40, 70은 프레스로 눌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발 수제 악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지금 산업하고 과학혁명이 되게 이게 인공위성을 손으로 만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기계로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수제라는 거는 강원도에서 3대째 도자기를 빚는 최만복 할아버지가 가마에다가 반죽도 흙을 직접 퍼내서 하나하나 해서 딱 작품 보고 되게 그 티가 있으면은 옥에 티가 있으면은 깨 부셔가면서 만든 이런 장인 정신이 깃든 이런 거를 수제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우리 앞집 이불가게 최만복 할머니가 수선하다가 이불 하나 만들었어? 수제 이불. 무슨 그냥 이불 만든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뭐 4대째 예전에 뭐 궁정에서부터 일하시던 무슨 어디 유명한 장인이 어떤 국가 자격 이런 뭐 무형문화재 이런 걸 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었어. 이제 이건 수제 한복이지. 동네 한복 가게 할머니가 손으로 만들었어. 수제 맞는데 그거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수제 맞는데 우와 수제다. 1000만 원 줘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보고 성능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야 된다. 좀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사는 저는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고 거기 그 몇 대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제야? 그럼 수제가 뭔데? 그럼 손을 안 만들고 뭐 로봇가 만드는 악기가 있니? 뭐 그냥 웃어요. 웃어. 이거 이제 이해하셨죠? 여담으로 하면은 독일의 레겐스부르크에 유명한 4대째인가 5대째인가 하는 골드푸스라는 그 사람 있어요. 그 악기 하시는 분이. 제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가면은 이제 앞판 같은 것들이 앞판만 따로 막 천장에 매달려 있고 악기 헤드, 스크롤, 그 모가지, 헤드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래요. 그럼 저거 뭐야? 그러면은 저걸로 악기 만들 거야? 네가 깎은 거야? 그러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악기 만드는데 저거 중에 하나 쓸 거래요. 야 그러면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니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아니야 자기가 만드는 거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골드푸스고 나도 골드푸스니까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너는 악기 안 깎아도 되겠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자기도 깎는데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그걸로 만들겠지. 조금 이제 손 보겠죠? 이거를 수제 감동적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헤드를 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아빠가 만들었던 앞판을 손자가 딱 제작을 만들어. 당연히 좀 손 보겠죠? 칠도 다시 하고 사이즈도 보고 또 이렇게 이 헤드를 여기다 붙일까? 이 헤드를 여기다 붙일까? 그럼 이제 이것도 그러면 뭐지? 공장제 수공업이 되나? 다른 사람이 헤드 만들고 했으니까? 아니지. 전통이 있잖아. 같은 김씨. 아버지가 만든, 내가 만든. 또 그거를 또 배웠고, 그거를 점수를 받았고, 어릴 때 그 깎는 거를 보았고, 그 사람의, 그 인간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서로의 대화, 같은 유전자, 그 정신 이어가는. 이거를 뭐 수제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걸 수제라고 해야지 손으로 만들었다, 수제? 다.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공장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이 더 많은데.
저기 선은 지켜야 되니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찍 기계 돌려갖고 뚝뚝뚝 잘라갖고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쓰다듬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요농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